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남들보다 덜 먹고 틈날 때마다 운동도 하는데 왜 나만 살이 찔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살을 빼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닭가슴살만 씹고 러닝머신 위를 하염없이 달렸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몸은 더 피곤하고 혈압은 떨어지지 않고 뱃살은 그대로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다 아닙니다. 방법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 아벨 제임스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의사의 조언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지방을 줄이고 통곡물을 먹고 매일 죽어라 뛰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30대 초반에 고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 그리고 심각한 복부 비만 환자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할수록 몸이 망가지는 아이러니, 그가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칼로리라는 숫자에 속아왔습니다. 300칼로리의 브로콜리와 300칼로리의 도넛이 우리 몸에서 똑같이 작용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대사증후군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신호입니다. 자동차에 휘발유 대신 설탕물을 넣으면 엔진이 망가지듯 우리 몸도 잘못된 연료 때문에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 제임스는 모든 다이어트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칼로리 계산기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야생의 본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40일 만에 10kg을 감량하고 혈압과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굶주림 없이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고 말이죠. 그 비밀은 바로 야생의 식사, 와일드 다이어트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공장에서 만든 음식은 먹지 마세요. 포장지에 성분표가 복잡하게 적혀 있다면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화학물질 덩어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저지방이라고 광고하는 가공식품들을 조심하세요. 맛을 내기 위해 지방 대신 들어간 엄청난 양의 설탕과 화학물질이 당신의 인슐린을 춤추게 하고 뱃살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지방이죠. 하지만 책에서는 말합니다. 지방을 먹어야 지방이 빠진다라고요. 물론 트랜스 지방 같은 나쁜 지방이 아닙니다. 자연에서 온 진짜 지방, 즉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버터, 신선한 아보카도, 코코넛 오일, 견과류 같은 것들입니다. 이 지방들은 당신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고 몸속의 지방을 태우는 연료가 됩니다. 반면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 빵, 면은 어떨까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섭취 즉시 혈당을 치솟게 합니다. 췌장은 비명을 지르며 인슐린을 뿜어내고 남은 에너지는 고스란히 내장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평생 밥심으로 사셨다고요? 하지만 지금 당신의 대사 시스템이 고장난 원인은 바로 그 과도한 탄수화물 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저자는 야생을 상상하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마트에서 시리얼을 사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사냥하고 채집했습니다. 식탁의 절반 이상을 신선한 채소로 채우세요. 그리고 질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곁들이세요. 과일은요? 요즘 과일은 당도가 너무 높습니다. 사탕처럼 가끔 아주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픔을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억지로 굶으면 우리 몸은 기아 상태라고 착각해 대사량을 떨어뜨리고 지방을 더 꽉 붙잡아 둡니다. 와일드 다이어트는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르면 숟가락을 놓는 단순한 본능을 따릅니다. 진짜 음식을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정확히 인지해서 과식할 일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자는 해가 떠 있을 때 먹고 해가 지면 쉬라고 조언합니다. 자연스러운 공복 시간은 우리 몸이 청소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저녁 식사 후 다음 날 점심까지 물이나 차만 마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고 지방연소 모드가 켜집니다. 처음엔 어렵다면 12시간 공복부터 시작해보세요. 운동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헬스장에서 1시간씩 러닝머신을 뛰면서 TV를 보시나요?
저자는 그것이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 뱃살을 찌운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마라톤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냥감을 쫓을 때 전력 질주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두 번 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찰 정도로 짧게 전력으로 움직이고 충분히 쉬세요. 이것이 잠자는 동안에도 지방을 태우는 후연소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운동을 노동으로 만들지 말고 놀이처럼 짧고 강렬하게 즐기세요. 먹는 것과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잘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 호르몬이 폭발해서 다음날 탄수화물을 미친 듯이 찾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은 몸의 염증 반응입니다. 밤 11시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고 암막 커튼을 치고 꿀잠을 자는 것이 어떤 보약보다 좋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외식을 피할 수 없죠.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밥이나 면 대신 고기와 채소를 더 달라고 요청하세요.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해서 찍어 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끔의 일탈에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망치지 않습니다. 다음 끼니부터 다시 야생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요리입니다. 저자는 베이컨 치즈버거, 초콜릿 무스 같은 음식도 재료만 바꾼다면 얼마든지 다이어트식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밀가루 대신 아몬드 가루를,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사용해보세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듭니다. 나를 위해 좋은 재료로 요리하는 시간,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와일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금단 현상으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뿐해집니다. 체중계의 눈금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활력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당뇨병 약이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식단을 바꾸면 약의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약을 끊거나 과격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서서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벨 제임스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어제 라면을 먹었다고 해서 자책하며 오늘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라 자연입니다. 비가 오면 잠시 피했다가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습관입니다. 혼자 하면 외롭고 힘듭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언하세요. 나 이제 야생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요. 함께 장을 보고 건강한 요리를 나누어 먹는 즐거움을 공유하세요. 주변 환경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의지력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그냥 입이 심심한 건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힘이 나는지 아니면 졸리고 나른해지는지, 당신의 몸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목소리를 무시해왔을 뿐입니다. 직관을 믿으세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열쇠는 약봉지가 아니라 당신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칼로리 강박에서 벗어나 먹는 즐거움을 되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주는 포만감과 활력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건강해질 권리가 있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가공식품 하나를 내려놓고 진짜 음식 하나를 집어드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짧게 숨을 몰아쉬어보세요. 그 작은 야생의 움직임이 나비 효과가 되어 당신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다시 건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내 몸을 믿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용기입니다.
오늘 저녁 내 몸을 살리는 진짜 식사 어떠신가요? 그 한 끼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